어떤 건 50페이지인데 그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보면 표현력이 우수하다고 독해력이 높을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는 표현력으로 보고 있고 표현력 중에서도 매끄러운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건 좀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약자 입장에 자신을 바라본다. 이거는 그 당시 높은 아이들의 한 서너 명의 특징들이에요. 다른 경우도 그럴까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은 높은 아이들이 어쩌다 한 명씩 나타나가지고 서너 명도 없어서 일반을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고 요 당시 초기 애들 중에서 서너 명이 거의 비슷한 식으로 써가지고 아마 이런 거 아닌가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 독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주인공과 다른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아이들이라 그래요. 낮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이건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특징은 어느 현상을 어느 해석을 할 때 그것이 높은 아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평가하고 낮은 아이들이 했을 때 평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대 입장에서 보는데 상대가 강자일 때 예를 들면 부모나 교사일 때 그 입장에서 아이의 행동을 평가하는 그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꾸로 부모랑 교사한테 감정이입을 하면서 써요. 어떤 아이는 독학하면 내내 엄마 입장에 썼어요. 엄마를 주어로 내내 썼어. 좀 걱정되더라고. 어떻게 엄마랑 동일시하고 엄마 입장에서 자기와 또래 애들을 볼까? 그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근데 얘들도 그래. 근데 얘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보다는 동물이나 동화에서 이런 생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비교해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람 입장.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람 동화에서는 아이들이 여간해서 강자로 나온 게 드물어요. 물론 형이 좀 나올 수 있고 선배가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자기가 동물을 키울 때 동물하고 봤을 때 여전히 사람이 강자죠. 그러면 동물이 자기가 동일시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하거든요. 그런 것이 나의 올드된과 나쁜 벌레는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수일이도 약간 그런데 자 그다음 넘어가면 나의 올드된 나의 리틀에는 이제 그 줄거리 얼른 보세요. 이런 거. 주인공 빌리가 어린아이예요. 한 10살인가? 요 정도 아이고 사냥개하고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너구리 사냥개를 키우면서 사냥개가 너구리를 이렇게 잡죠. 이때 그 조금 높은 반 애들은 너구리 라스칼이라는 책을 같이 보여줬어요. 그 라스칼 너구리를 키우면서 다시 야성으로 돌려보는데 너무나 이뻐요. 이를테면 너구리한테 각설탕을 주면 너구리는 되게 씻어 먹거든요. 그러면 컵에다 넣어. 없어졌잖아. 어? 그러면 이제 앞뒤 돌아다니다가 이제 준 사람을 원망해요. 그러면 이제 애가 다시 주면 넣을까 하다가 안 넣지. 알아서. 안 넣고 썩 먹어. 그럼 좋아해. 하여튼 너구리나 이런 것들이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되게 재밌어요. 물론 사과도 많이 치. 호기심 많은 것만큼. 엄청 많이 치거든. 그런 책에서 너구리는 이쁘죠. 주인공에 가까운 거예요. 이뻐. 이쪽은 사냥개가 주인공이야. 사냥개가 너구리를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애로 연결이 안 되고요. 높은 애로 연결이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애들이 이런 애가 있었어요. 빌리하고 사냥개를 보통 애들이 우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정이냐 복종이냐고 물어본 데가 있었어. 그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야, 그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5학년 애들 중에서 이제 고만한다고 한 3년 하고 고만한다고 해가지고 걔들 잘한 애여서 걔네한테 아예 주제를 줬어. 이렇게 이게 복종이냐 우정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걔들은 여자애들 한 5학년 2학기 같은데 그게 뭐가 달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강자 입장에서는 우정과 복종이 다르잖아요. 주인하고 노예에서 주인은
하인들한테 야 우리 친구 왜 괜찮아 그러잖아. 하인이 결코 혼동하면 안 되지. 난리가 나지. 그치? 그러니까 애하고 동물하고 관계에서 본인이 사람만 동일시하니까 그게 왜 구별이 되거든. 근데 그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면 내가 약자 입장에 갈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익학년은 그거를 한 거야. 이게 정말 우정일까 복종일까. 결론은 우정으로 냈지만 여전히 그 의문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인 낮은 생각은 뭐 너구리 생명보다 빌리와 사님께 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다면 순간나기엔 너구리가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약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높은 거는 너구리 생명도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기 하나 보면 두 마리 개들에게 너구리가 많이 죽었다. 54쪽 맨 위에 개들은 그 너구리 사냥을 즐겼지만 너구리들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이다. 자식을 잃거나 어미를 잃었으니 말이다. 올드덴과 리트렌이 죽은 것은 하늘에서 너구리를 그만 죽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늘이 이제 슬픔을 너구리에게 주지 않고 소년에게 준 것이란 것 같아. 조금 이렇게 높였지만 이렇게 했어요. 딴 데들은 뭐 신났다고 하는 건데 얘가 고등학교인가 그래가지고 그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구술 시험에서 부모님이 치매 걸리셨다. 요양본에 모실 것이냐 집에서 모실 것이냐 요양 전문실에 보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각자 글 쓰는 걸로 구설 시험인데 애들 가르치려. 근데 얘만 뭐라 썼냐면 그걸 어떻게 정하냐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당사. 근데 치매가 그냥 정확히 모르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 근데 치매도 애들이 물어봐. 치매가 어느 정도냐. 근데 치매도 단계가 있잖아요. 아주 심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중간 깨기도 하거든요. 그때 보낼까 말까 결정을 짓지. 사실 그것도 말 돼요. 근데 걔만 그걸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유를 막 들어가지고 나는 부모님을 보내겠다 아니면 집에서 모시겠다 그랬어요. 제일 재밌는 얘기는 그 전문실을 보내겠다 해서 막 얘기 나오다가 아니 이거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집에서 모셔야죠. 그런 데까지 있었는데 얘만 본인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지. 다른 거예요. 약자나 다른 걸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수일의 경우 걔가 동화를 다르게 보는 거에 대표적인 게 수일이에요. 이 책의 독후감을 보면서 정말 다르구나라는 느꼈어. 초기에. 과정도 재밌어요. 한 명이 부득부득 이거를 뒷얘기를 쓰겠다고 해서 뒷얘기를 뭘 써? 뻔한데 그랬더니 그래도 쓰겠대. 독후감을 안 쓰고 이거 뒷얘기를 쓰겠다 그래서 아니 뒷얘기 뭐 상징성으로 나오면 그쪽에 그렇잖아. 맨 마지막에 나는 진짜 수일이 난 진짜 덕실이 그러면 나중에 가서 가짜 이제 어떻게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 너무 뻔하지. 근데 애들은 아니라는 거지. 뻔하지 않대. 그 쓰라 그랬더니 정말 걔는 그 가짜를 못 죽여요. 못 죽이고 그 부모 엄마 아빠의 손톱을 매겨서 그 가짜의 가짜 하나의 식구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래서 걔는 가짜 가짜인데 쥐 박사가 되고 살고 자기는 축구 좋아해서 축구하고 못 죽이는 거야. 좀 이상하네. 그래서 딴 애들 못 쓰게 시켰거든요. 쓰게 시켰더니 생각보다 못 죽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책을 제대로 못 읽는 거잖아. 이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안 사게 해가지고 동아비평 여기에 수일이 뭐지? 옛날 사람들 봤는데 여기에 수일이 보면 그러다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 쓴 애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맞아서 막 분류하기 귀찮아서 야 뒷얘기를 5단계로 써 그랬어. 아이 타자 쓰는데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황당한 글이 나왔어. 황당한 글이 어떤 거냐면 1. 수일이와 덕실이는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2. 수일이는 엄마 앞에서 가짜 수일을 데려와 자신이 진짜임을 주장한다. 3. 고양이를 이용해 가짜 수일이를 죽이려 할 때 엄마가 진짜 수일이를 말린다. 4. 엄마는 가짜 수일이가 더 마음에 든다 하였고 사실 알면서도 진짜 수일이를 쫓아낸다. 5. 수일이는 망연자실해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한다. 중학교 2학년에.
이렇게 쓴 애가 2명 있었어. 딱 2명. 근데 얘는 그 전에 중1 때 무슨 글을 썼냐면 중1 때 무슨 글을 썼냐면 이제 이렇게 썼어요. 독학을 썼는데 지 얘기만 썼어. 그래서 근데 내용이 세요. 그래서 그래 계속 써봐 그랬어. 어떤 얘기 나왔냐면 나에겐 중학교에 얘가 초등학교 때 약간 노는 애 쪽으로 놀았어요. 그래 중학교 때 이제 공부한 쪽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외고를 가서 공부하다가 시험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음악 쪽으로 바꿨어. 기질이 좀 있는 애지, 그쵸? 이거 집에서 꽉 잡고 쟤는 튀고 싶은 애잖아. 나에겐 중학교에 적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고문이었다. 학생다운이라는 틀에 내가 너무 얽매여 버린 게 아닐까. 불량하게 자라서 인생 안 망친 경우는 없나. 그래 선생님들 어른들이 좋아하는 범생틱하게 자라서 인생 망친 경우는 없나. 그랬었어. 엄청 불만이 많았잖아. 이런 데니까 그 수일이 갖고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똘똘한 애잖아요. 하는 애야 높은 애잖아. 그러니까 가짜를 못 죽이는 게 독해를 못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강엽이라고 대고대 교수인데 이런 논문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수일을 읽고서 많지 않다는 게 뭐냐면 애들 글을 대상으로 썼어. 글을. 근데 애들 글이 뭐냐면 난 이상해. 대구대 교수면 교육대 교수면 제자들도 수탁이 많잖아. 제자들 보고 수일이 쓰라고 좀 보내라고 그러지 않겠어? 알라딘의 서평을 10개를 갖고서 그 중에서 어른 거로 예상되는 건 몇 개를 빼고 나머지 6개인가를 갖고서 분석을 한 거야. 참 깝깝하지 그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걸 갖고 분석을 하면서 애들이 독해를 못하는 거는 독해 능력의 문제인가 책의 문제인가? 책을 제대로 못 써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다가 그래 문제 제기 정도 대충 끝났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요거에 보면 그 이호덕 선생님이나 뭐 이지원 이런 사람들 보면 은근히 가짜를 좋아해. 왜냐면 가짜가 어른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 가짜 수일이. 뭐 누구는 뭐 축구 선수들이 뭐 한다 그러 우주 비행사인가 그럴 때 자기는 농부가 되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걱정하고 막 이거 가짜가 어른들이 딱 좋아하지. 그러고 보면 뭐냐면 가짜는 어른들이 원하는 타입이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느낌을 받는 건 그다음부터 내 해석이야.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아이가 독해를 한내래. 가짜가 엄마의 이미지잖아. 가짜를 죽일 수가 없지. 가짜를 죽일 수가 없어. 자기들을 포기할 수도 없어. 그리고 분리해야 돼.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합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을 읽는 애들은 가짜를 죽여요. 가짜 죽여. 가짜 죽여서 쥐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그러는데 생각이 있거나 내가 괜찮다는 애들마다 가짜를 못 죽여요. 가짜를 못 죽이고 이걸 어쩌지를 못해. 왜냐면 그게 거기서 엄마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엄마가 기대하는 바가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엄마 이미지를 없앤다는 얘기는 저항한다는 얘기잖아. 할 수가 있냐? 아까 말했죠. 그 엄마가 진짜임을 알고도 가짜가 마음에 든다고 진짜 쫓아내는 거잖아. 그런 형태잖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야 동화 저렇게 해석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구나. 정말 다르게 보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때 처음이야. 동화를 달리 본 게. 난 이거 하기 전에도 수일의 뻔하지 상징 뻔하지 결말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근데 아니라 그러고서 근데 이렇게 쓴 애들은 다 우리 식으로 내가 주제니 결말이니 걔들 쓴 거에 대해서 타치 안 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지네 얘기를 그대로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 보고 놀래도 걔한테 아무 소리가 안 했어. 아직 할 말도 없지. 이거 뭐라 그러겠어. 한강에 뛰어나 자살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 참 씁쓸하다 그러지. 걔가 경기인가 거기 보다 뺑뺑이 하지 마. 거기서 나한테 그 12년 1등 한대 12년 1등 한대 걔가 나 50% 대줬는데 걔 따라온 애야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 상위권에 드는 애들 그 중에 한 명 여자애가 그랬으니 또 하나도 여잔데 하여튼 그렇게 부모가 가짜를 택한다고 노골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가짜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로 보면 그
가짜가 대해서 별로 가짜를 야비하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를 진짜로 독일시하면 가짜가 아주 짜증이 나. 뭘 이렇게 자기 애누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쯤 애들은 가짜 수위가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쓴 애가 있어. 가짜 수위가 오히려 좀 괜찮은가? 근데 더 센 애들은 가짜의 시각에서 봐요. 가짜 입장에서 진짜를 봐서 진짜가 정말 가짜가 중간에 불쌍하다 정도구나. 불쌍하다 정도. 그다음에 이게 잘못됐네. 센 쪽은 가짜가 오히려 더 뛰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쓴 애들도 있어요. 제일 센 게 이제 나쁜 벌레는 없다인데 이거는 이제 곤충 얘기예요. 곤충을 미국이 특히 그런데 곤충을 좀 너무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퀴벌레까지도 이제 3,000종의 바퀴벌레가 있는데 그중에 3종이 인간 근처에 산다. 얘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갖고 지구를 자기네 걸로 생각한다. 우리 훨씬 오래전부터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실천한 사람이 이렇게 곤충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곤충을 직접 관찰하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바퀴벌레 같으면 이렇게 손을 대주면 그 사람 엘리자베스 로스인가? 엘리자베스 로 이 사람이 손에 쓰고 애들이 줄서 뚝 있으면 이렇게 가요. 좀 커. 애완용 바퀴벌레 좀 커요. 애완용 바퀴벌레 따로 있거든요. 뭐 이상하지 않아? 바퀴벌레가 풍뎅이 이런 거 똑같아요. 뭐 이상해서 얼굴 징그러지고 와. 이거 징그러운 거 상당수는 미국의 살충제 업체들이 광고를 확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대회를 많이 열어요. 얘들이 대회를 열는 게 뭐냐면 선풍기를 돌게 시키고 위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바삭하게 깨지잖아. 그러면서 그걸 신나하고 재밌어하고 이러면서 이 정말 안 좋은 거라 이미지를 계속 퍼뜨려가지고 특히 미국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안 그랬죠. 옛날에 초가집에서 돈벌레 다니고 뭐 다 다녔잖아. 그런가 보다 그랬지. 그거 보자마자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하여튼 바퀴벌레 이렇게 하는데 바퀴벌레 연구도 잘안 있어요. 상당히 은밀하고 깨끗하고 늘 몸 치장하고 뭐 그다음에 동료들 이렇게 신경 써주고 뭐 이런 거 관찰들이 있어요. 집에서 한때는 바퀴벌레 죽이지 말자 그런 적 있어요.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있을 땐 잘 안 나오지. 없을 때만 나오지 뭐. 없을 때만 나와. 불 끄면 나오고 불 있을 때 웬만하면 잘 안 나오고 특별할 때만 나타나. 이제 그거 하면 더 징그럽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이거 신기하니까 애들은 다 줄 서서 이제 자기도 이렇게 되면 얘가 되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와요. 저기서 어떤 애가 야 저거 떨어뜨리면 바삭거리겠다 그랬어. 근데 걔가 왔을 때 안 갔어 바퀴벌레가. 오 그러니까 안 가. 그래서 애가 막 우니까 달래주고 그렇잖아.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다시 해봐. 근데 여지 안 가서 네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갔어. 그런 거거든. 그런 그런 책을 보고서 책이야. 그 사람 본인 경험이에요. 본인 경험 실제로. 아니. 본인 경험인데 그걸 보고서 또 그걸 뭐라 썼냐면 인간 여기지 어디야? 50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애가 쓴 게 씨발이다. 5분이 여기 있다. 59쪽 위에 59쪽 위에 애들 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곤충들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우리가 마음을 연다고 무조건 그들과 교감이 가능할까? 우리가 학습을 통해 곤충 혐오감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네들도 인간 혐오감을 학습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을 열어야지 왜 사람만 마음 열었다고 간다 그러냐 그런 거잖아. 이거는 엄청 센 거죠. 바퀴벌레까지 끔찍하게 생각하는 바퀴벌레까지 그 입장에서 인간의 우월주의, 인간 우월주의를 비판 많이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 보고 야 너 인류학 가라 그랬어. 실제로 얘 인류학 갔어. 인류학은 인류 전체 문명 전체를 보는 거니까 사회학은 나눠서 부자, 가난한 자, 강자, 약자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 우월주의는 이제 통으로 보는 거라서 인류학 가라 정말 인류학 갔어.
나중에는 연극으로 빠져가지고 연극으로 가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높은 단계인 거지. 이걸 독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나는 높다고 보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고 이런 글이 잘 안 나오겠지 뭐.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나도 생각 못했지. 나는 독해력이 높은 거는 상당수 내가 생각 못한 거를 한 경우에만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어른들은 나도 생각하는데 너 나이 때는 생각 못하거나 너희 또래는 생각 못하는 걸 생각했네. 그럼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 못하는 걸 생각했으면 그건 엉뚱하다 봐. 난 인정 안 해줘. 그리고 내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데 너 나이 때는 야 그건 어려운 건데 그것도 생각하는데 어우 똘똘하네 이러는 거잖아. 난 동시대라는 느낌이 있다고 봐. 동시대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걸 애가 생각하는 건 보통이야. 야 내가 생각 못하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게 뛰어난 거라 난 보는 거야. 나도 감당해. 난 이거 처음 봤어 이거. 그리고 아까 수일이도 처음 봤다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내가 생각 못하는 걸 생각했으면 그건 뛰어나다고 봐. 그래서 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너의 나이 또래는 대단하다? 아이 그건 아니라고. 낮은 단계는 이런 거죠. 나도 생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멍청 시부가 멍청한데 그렇게 기발한 장난을 할 수 있을까? 이거 멍청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 처음 볼 때는 그러네. 그 얘기 듣고 처음 알았어. 그치? 한 번도 생각 못 해봤거든? 그러네. 많은 애들이 다 시 부부는 멍청하다가 아이들이 단어에 꽂히거든요. 그 분위기로 해석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다 멍청하다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쓴 애들이 좀 나오더라고. 그렇게 기발한 장난하는 건 멍청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써. 높은 거지. 독해력 높은 글의 특징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거 몇몇 아이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워낙 사례가 작으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면 이런 거죠 뭐. 독해력이 높은 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쯤 들어갈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기보다 약자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상대에게서 나를 바라보는 거는 그것도 높은 거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들한테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남자 시각으로 여자를 봐요. 내 안에 가부장제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강자 입장의 논리가 워낙 많이 들어서 노동자들이 사장 스타일로 경영자 스타일로 세상 보는 거랑 똑같아요. 강자 시각은 들어와 있어. 근데 사장이 노동자 시각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똑같아.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비정규직 입장에서 바라본다 어렵고요. 비장애인이 장애자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높은 사고나 높은 능력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회적 상대자, 약자가 나를 바라보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높은 단계일 거다. 그리고는 그게 약간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회학 출신이라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죠. 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두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너구리 그건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었죠. 너구리 사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재미있어도 너구리를 미국에 다 그랬지. 숱하게 죽였어, 숱하게. 인디언들은 그렇게 안 죽이잖아. 얘들은 숱하게. 그걸로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로 팔고 뭐 그런 거니까. 그, 그리고 약간 재미로 주겠잖아. 사냥대회하고.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꼬마 너구리 라스칼이라고 재밌는 거를 이제 같이 보게 시켰지. 근데 그거를 연결을 못 시킬 때 답답하지. 절대 얘기 안 해. 그거. 연결하러 얘기 안 해. 그냥 교재만 주교재 부교재 쓸 뿐이에요. 얘기한다고 먹히지도 않고 안 들어와요. 근데 누구는 그거를 연결시키고 그걸 보건 안 보건 연결시키고 누구는 연결 못 시키고 그러죠.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 질문 빼요? 자, 정혜씨 밀어내야지 얼른. 자, 제가 잠시 생각에 빠져서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아이들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질에 따라서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애들은 독해력이 뛰어나서 뭐 약자 입장에 간다기보다 그냥 본인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독해력이 뛰어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소장님?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 상담의 상당수도 강자 입장이에요. 그건 약간 별개예요. 우리 사회 공감 능력의 상당수는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좀 허용하거나 받는 입장이야. 이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어떤 사고나 이런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보세요. 공감 얘기하는 가장 큰 거에 상당수가 누가 얘기했어? 상담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 사람들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하긴 하지. 위의 사람들이 자기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상담가들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잘 듣긴 하는데 여전히 자기 권위나 이런 것이 인정한 상태에서 되게 요구해요. 권위나 그런 상황을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듣겠다는 거거든요. 공감이나 배려가. 그래서 성향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성향이 있는데 그 상황, 그것이 약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랑은 또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감 능력이 있어도 가장 쉽게는 거예요. 쉽게는 대등하거나 내가 강자일 때 약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내가 그리고 많이 그러죠. 네가 좀 양보를 해 그러잖아요. 그 형제 싸울 때. 그때 위가 밑에를 좀 생각을 좀 해줘라 그러는 거지. 밑에가 형을 생각해줘라? 아니야. 밑에는 형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 강자니까. 여러분들이 남편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사회에서 공감은 위가 아래를 보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바퀴벌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 그건 좀 다르다고 보는 거지. 약간 다르지 않나? 아, 물어보니까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전에 저도 고민했던 게 여기 수경 선생님하고 네. 비슷하게 성향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를 순간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약자를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자가 돼서 다시 내 입장을 바라본다고 봐요. 나를 바라보는 나를. 거죠. 나보다 약자가 나를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 내가 강자인데 약자가 나를 비판하는 걸 인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 그건 공감능력과 다른 거예요. 그 높은 사고력이나 독해력으로 보는 거죠. 공감이란 말이 그러니까 공감을 떼놓고 그러면 기질에 따라서 이제 그 뭐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개미나 이런 것들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책을 본다 하면 독해력이 딱히 뛰어나지 않아도 그런 시선으로 뭐 독감을 쓰거나 할 것 같거든요. 독해력이 꼭 뛰어나서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는가? 불쌍한 거 하고 걔네들하고 나하고 연관시켜서 걔네들 입장에서 나를 보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따로 연습을 하거나 뭐 그 사고를 갖춰야 되는 거고 불쌍할 수는 있지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 마음이 따뜻하거나 뭐 이런 애들은 다 좀 불쌍하다 그러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다라고 영향 받으려고 그러지도 않지. 아니 물론 당연히 성격은 있어요.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이를테면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좀 더 복잡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어떤 성격이 어떠건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길 바라요. 좀 더 남의 입장에 생각하길 바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점수를 매긴다면 복잡한데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지 뭐 이걸 딱이 그렇게 않더라도 점수 주거나 뭐 한다면 당연히 높게 보죠. 높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뭐 이를테면 머리 좋은 것도 그렇고 책을 잘 읽는 것도 그렇고 책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으로 봤을 때는 책을 잘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주변에 환경이 안 되거나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죠. 상대적으로 언어 능력이 높고 집에서 부모들이 책을 보면서 책이 주변에 많이 널려 있고 그다음에 또 책을 볼 때 지지를 해주고 당연히 좋죠. 근데 어쩌겠어. 쉽지 뭐. 폭은 높은 거지 뭐. 근데 그런 애들도 여전히 어떤 방향으로는 좋아져야 되는 거고 여기 애들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틀렸어가 아니라 독해를 못하고 낮은 애들한테도 그 너구리 사냥개가 너구리 잡는 거 신났다고 그 둘이 정말 너구리 생각도 안 하고 아이하고 너구리 사냥개하고 우정 얘기할 때 그 틀렸다고 얘기 안 하고
거긴 거기대로 또 뭔가 그 생각을 이어가게끔 하는 거고 깊이 보는 건 깊이 보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높다는 거는 이제 내가 염두에 두는 거고 나는 약간 편견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애들의 글을 보고서 잘한다고 선입견이 좀 있는 거죠. 이러저러 종합적으로 잘한다고 인정한 상태에서 얘들 글이 다른 애들과 다르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문제인데 굳이 따지기가 좀 복잡해서 그래야 한데 이를테면 아이비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거의 그 차이 나타나. 아까 말했는 구술 시험이 딱이잖아.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원래 그러건 안 그러건 그건 어쩔 수가 없지. 원래 그런 안 그런 내가 보면 거기에서 구술 시험에서 그렇게 답했으면 그냥 100점일 거야. 만점일 거야. 그대로. 저번에 말한 대로 구명조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거의 만점이에요. 만점이 내지는 통과예요. 만점 아니죠. 뭐 10점 만점에 8, 9점 주겠지. 근데 거의 주류 이상으로 한 거의 7, 80%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해요. 지금 애들이. 거기에서 한두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생각을 하면 대체로 뛰어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물론 바닥도 있어. 바닥은 뭐야? 뭔 말인지 모르는 애들 있고 걔들이 한 4, 50% 된다 그러고 나머지 좀 말을 하는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애들 걸 계속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이. 결론이고 글 쓰는 형식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빨리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다 맞다고 합리화시키고 뭐 줄줄이 있어요. 그거에 극히 일부분이 다른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우리 사회에서는 뛰어나다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거의 그런 사고예요. 이를테면 아주 간단하게 어디 시험이더라?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거를 그것도 아마 피사 시험인가 이런 거지. 이렇게 놓고 이것이 70, 80이야. 그리고 90, 90. 이러면 이제 이건 가파르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잖아요. 이러면 설명하기 시켜.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그러기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여론조사에 많이 나와가지고 얼핏 보기엔 이게 빨리 성장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변화 큰 것 같은데 이건 이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런 거 보기 시켜요. 그런 거 차이가 확 나요. 깊이 보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보는 애들이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10분밖에 안 남아서 몇 분 질문 못 그래 받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하시죠. 네, 윤쌤. 네. 네요. 아니 이따 간다고요? 그럼 효진 쌤 질문 있을까요? 네. 근데 보니까 그 독해력이 높은 아이들이 사고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죠. 다른 건가요? 사고도 자기 사고하는 거고 독해는 책의 중심과 연결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과 관련 없이 자기 생각을 막 끌고 가는 애들은 그게 오히려 성향이 그쪽이 더 많아요. 그쪽 성향이 많은데 독해는 어저저 섞여가. 왜냐면 저자의 중심 생각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그거 연관해서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저자하고 토론이나 문답하는 거를 풀어가는 건데 생각이 엉뚱한 애, 독해보다 사고가 높은 애들은 저자를 좀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막 풀어가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런 그 주인공 친구나 이런 데 공감해가지고 막 독후감이나 이런 걸 끌고 가는 애들은 사고력이 높은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지 그냥 모양상 끌고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안 끌고 가는 애보다 낫지만 모양상 끌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뭐 아까 부르고 왜 멍청씨는 멍청할까? 그럼 멍청씨 부모가 멍청해서 멍청씨 부모는 왜 멍청할까? 멍청씨 부모님이 멍청해서 멍청씨 부모님이 왜 멍청할까? 부모님이 멍청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길을 기차. 그래서 자기도 팔 아프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뭐 하나님이 그러라 그래서 그걸 끝내버려. 그런 애도 있는데 그래도 안 쓴 애보다 일단 낫다고 봐요. 그것도 뭔가
생각이 안 풀리는 것뿐이 그냥 딱 끊고 나 없어요. 그런 데보다 낫지 뭔가 내용이 문제가 있을 거지 하여튼 끌고 가는 거다 끌고 가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책과 상관없이 끌고 가는 거라 사고력으로 지금 뭐 하는 것이고 책은 아니야. 책은 계속 독해는 독해를 하는 거잖아.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 책과 관련된 그게 애매하긴 한데 될 대로 책의 중심을 붙잡아서 하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다시 책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답은 책에서 자꾸 찾는 형태로 해서 주고받기를 해야 돼. 많은 경우 의문갖기 쭉 갈 때 의문답 이런 쭉쭉 가면 자기가 의문을 갖고 의문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우리식으로 자기 생각 웹 플러스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답의 상당수는 그 책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통 때 그죠. 근데 길게 쭉 끌고 나갈 때 근데 그거를 여제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면 이제 30% 가는 거죠. 아까처럼. 그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의문 갖고 답은 책에서 찾고 또 의문 갖고 또 찾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매번 안 돼도 애들의 간혹 의문답 이럴 때 어느 부분에서 책에서 이렇게 나온 데가 이제 가끔 막 그 뺑그로 돌아갔다 다시 또 나오는 거지. 그런 건 독해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고력이 높아야지 독해로 따라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독해 중심으로 들어가서 사고력을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네, 지연 쌤 심각한 표정을 있으셔서 아, 좀 시킬까봐 시각함. 질문할 게 없는데, 저 아이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공감 능력이 많이 모자라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게 강자 입장이라고 하셔서 제가 뜨끔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책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왜냐하면 사고력, 독해력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오늘 얘기가 저한테 좀 여운이 남는 건, 저는 공감 능력이 없어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이나 뭐 이런 사건에 얘가 이렇게 푹 빠져서 여기서 사고력이 끌어당겨지지 않는 거라는, 그리고 예전에 이런 상담을 한번 드렸을 때 얘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셨어요. 근데 운동도 막 그렇게 딱히 축구도 딱히 막 이렇게 공감 가질 만한 그런 책이 일단 없어서 일단 활동 같은 걸 많이 해봐라라고 조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감성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좀 이렇게 많이 어우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책으로 빠진다던가 이런 게 좀 많이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 계속 올라오거든요. 얘기 들으면서도. 그 여러 그건 가지예요. 별개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계기에는 여러 가지예요. 공감 능력은 감성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감성은 되게 그 느낌 자체를 갖는 거고 따뜻하다 이런 거고 그 사고는 끌고 가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개개인에서 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여러 가지 책과 다른 매체와의 관련성도 있고 더 큰 거는 부모와 관련성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어떤 계기로 내 삶하고 내 경험하고 책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었더니 정말 내가 현실에서 고민하거나 불편한 것이 풀리든지 뭔가 되네라는 걸 한 번이라도 가져봐야 돼요. 예전에 책을 많이 읽어서 자연스럽게 그게 배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아이라면 시도를 자꾸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면 그것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책을 읽어주다든가 걔 학력이 높으면 밑에 애한테 책을 읽어주는 걸로 해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어떤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가 맞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른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책이 내가 고민하는 것과 책하고 뭐가 이렇게 맞는 느낌을 확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두 개를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든. 책의 그런 경험하고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거. 어른을 만나서 네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만나고 책에서 그걸 풀 수 있겠다고 그런 태도만 가지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든 생기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한두 명한테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면 되지 뭐 물어보고
비슷한 책 찾아보고 그러면 네가 문제 풀어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책으로 선배 통해서 뭔가 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를 어떤 계기로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그게 보통의 경우 잘 안 생겨요. 여러분들도 책 막 보는데 어떤 경험으로 책을 보려고 애쓰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그런 경험이 뚜렷할지는 쉽지 않아요. 책을 통해서 뭔가 풀렸다라는 거로 쉽지 않거든요. 전 대학 때 우울증 때 뭐 워낙 소극적이어서 그런가 난 책으로 그렇게 풀어서 몇 번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2번쯤 있어요.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벗어났네. 근데 아니었지. 아닙니다.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그 순간은 그러고서 아직도 우울하니까 그러고서 벗어난 거는 왜 벗어난지 모르겠어. 갑자기 여기서 뭐가 쑥 빠졌어. 쑥. 직장생활 2년 차 지나고 쑥 빠져가지고 살 것 같다 이제 번지면 살 것 같다 이제 사람들 만나자 그러고 다녔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난 운이 좋았네. 나처럼 못 벗어난 사람 위해서 내가 좀 뭐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내가 완전 우연히 빠졌고 정말 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저희는 밥을